안녕하세요. 일상 속 이야기를 가장 쉽게 전달해드리는 시간, IT에 대한 이야기 정리하는 시간, 일상 IT입니다. 여러분들, 넷플릭스 많이 보시죠? 저도 넷플릭스를 정신없이 보고 있는데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이거 죽을 때까지 봐도 못 보겠다. 저 같은 경우에 제가 넷플릭스도 보고 있고, 디즈니 플러스도 보고 있고, 그리고 왓챠도 보고 있고, 구글 엔저, 쿠팡도 역시 보고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걸 보다 보니까 골라보는 것도 일이기는 해요. 바로 이 부분에서 조금씩 OTT 기업들이 그 다음 스텝으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가지 소식을 좀 전해드리려고 해요. 한 가지 소식에서 파생되는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이 소식만큼은 다시 한번 돌려서 들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넷플릭스 이야기를 좀 해보죠. 넷플릭스에서 우선 쇼폼이 도입이 됩니다. 쇼폼은 짧은 영상 콘텐츠를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으로 틱톡이 있고 지금 여러분께서 보시는 유튜브에도 관련된 짧은 영상들이 적용이 되어져 있어요. 자, 인스타그램에도 릴스라는 이름의 영상이 도입이 됐고, 그리고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도 정식으로 짧은 영상들 도입에 들어갔죠. 그런데요, 이 넷플릭스에 뭐가 들어갔느냐? 패스트 라이프라는 이름의 쇼폼이 도입이 된 겁니다. 넷플릭스 영화나 TV 프로그램들 중에서 재미있는 부분만 따로 빼서 편집해서 30초 가량 재미있는 요약만 보여주는 콘텐츠예요. 국내에선 안 되고 해외 시범 국가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넷플릭스는 VPN으로 접속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VPN으로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스크린 캡처를 좀 떠왔는데 포즈가 이렇게 죄송합니다. 자, 스페이스포스의 한 장면이 나오고요. 보다시피 오른쪽을 보면은 이거는 거의 우리 그거 보는 것 같죠? 틱톡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영화인지가 나오고 자기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이 상태에서 바로 영화를 찜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한테 SNS를 통해서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이 밑에 있는 재생을 누르게 되면요, 그 영화가 바로 실행이 돼요. 이렇게 제가 VPN으로 보고 나니까 하단에 홈이 있고 뉴가 있고 검색 저장한 콘텐츠 목록이 있는 거에서 빵 터지는 코미디라고 하는 항목이 새로 생겨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한글화가 지금 되어져 있는 거를 봤었을 때 그렇다면 곧이어서 국내에서도 적용이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30초 영상이 그럼 무슨 도움이 될까? 솔직히 저는 아직까지는 틱톡이 그렇게 재밌는 거를 못 느끼겠어요. 그런데 이 넷플릭스의 영상을 보고 나니까 느껴지는 게 뭐였었냐면은 영상에는 최적화되어져 있는 거죠. 뭐 좀 재밌는 게 없을까? 그렇게 찾으시다가 시간이 지나는 경우 많으셨었죠. 넘기면서 보다가 이거 재밌겠는데? 하면은 모아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더 빠르게 내용 파악이 가능하다는 거, 주변에 공유할 수 있다는 점도 굉장히 좋죠. 그래서 저는 성공을 거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빨리 국내에도 정식 출시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또 하나는 뉴스룸 이야기를 좀 드릴 거예요. 이 뉴스룸은 그냥 검색하면 나오지 않고 넷플릭스 뉴스룸이라고 검색을 하셔야지만 나옵니다. 자, 보시다시피 뉴스룸 신규 콘텐츠 영향 이런 식의 콘텐츠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죠. 자, 이 중에서 뉴스룸에서 보면 지금 2월 20일 날 어떤 기사가 올라왔냐면 스페셜 대담 기상청 사람들의 송강 금붕어 아내의 이와타 타카노리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2월 17일 기사는요. 기묘한 이야기 더퍼 형제 시즌4 공개 및 시리즈 관련 향후 계획 발표라고 되어져 있죠. 더 내려가 봅니다. 신작 라인업에 대한 공개가 되어져 있고요. 종이해지 한국판 제목은 공동 경제 구역이 됐다. 넷플릭스 김우빈 복귀작 택배기사 제작을 확정했다는 내용들 글로벌 뉴스까지도 나와 있죠. 자, 이거를 보게 되면은 어떤 걸 느낄 수 있냐면요. 영화를 더 재밌게 보는 소스를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영화가 나왔었을 때 이 영화의 메이킹 필름이라든지 아니면 인터뷰에 대한 것들, 이 영화와 연관되는 다른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꽤 잘 만들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한번 둘러보시면 재밌을 겁니다. 잡지를 보는 듯한 기분도 줘요. 넷플릭스는 이거 외에도 게임도 만들었었죠. 그것도 나중에 한번 또 어떤 게임이 있고 재밌는지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자, 이거를 보게 되면은 왜 넷플릭스는 이런 것들을 할까? 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전 넷플릭스가 어쩌면 예전에 아마존과 비슷하게 가는 것 같아요. 아마존과 비슷하게 간다는 건 어떤 이야기냐면은 자, 아마존이 한참 올라가기 시작하고 성장하기 시작했었을 때 아마존 프라임 멤버십이라는 걸 내놨었죠. 이 멤버십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다른 회사도 언제든지 적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존을 따라서 멤버십 서비스를 도입하는 곳들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아마존이 뭘 했었나요? 혜택을 늘렸습니다. 빠른 배송만 해주는 게 아니라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도 보게 만들어주고 킨들도 보게 만들어주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를 늘려가면서 디지털 혜택으로 사람들을 락인, 곧 묶어놔서 이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게 만들었었죠. 자, 지금은 OTT 서비스라는 시장에서 넷플릭스는 독보적입니다. 지금 디즈니 플러스도 주가를 올리면서 올라오기 시작했었고 우리나라에 왓챠도 있고요. 웨이브도 재밌는 것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고 티빙 같은 것들도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봤었을 때 이 넥스트 모델은 무엇인가 그 고민을 계속했었었고 1년, 2년 켜켜이 쌓이면서 만들어 가는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그럼 제일 잘 활용할 수 있는 거 우리나라가 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웨이브라든지 왓챠라든지 이런 OTT 서비스에서도 이제는 더 재밌게 영화와 드라마를 보게 만드는 방법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건 굳이 OTT 서비스가 아니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쟁이 심화가 되어져 있는 곳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연결점에 대한 것들은 계속 연결이 돼야 될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여기 웹툰이 붙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전 거기까지도 한번 상상해 봅니다. 언젠간 넷플릭스가 웹툰 회사를 인수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예 제휴를 맺을 수도 있겠죠. 현재도 네이버라든지 카카오하고 제휴를 맺고 있으니까요. 이 안에서 웹툰까지 서비스가 되는 것들, 웹툰도 보고 영화도 보고 애니메이션도 보고 우리가 항상 해외에 있는 치타야 서점 같은 경우에 많이 얘기들을 하죠. 굉장한 편집숍으로 꾸미고 있다. 어쩌면 이런 편집숍이 앞으로의 넷플릭스가 꿈꾸는 미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의 넷플릭스에 대한 이야기 들려드렸습니다. 그래서 넷플릭스의 숏폼도 한번 들어가 보시고요. VPN이 있어야 되긴 하지만 아니면은 넷플릭스 뉴스룸 들어가셔갖고 좀 흥미로운 기사가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 보는 재미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IT 소식은 넷플릭스의 이야기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다음 주에 더 재밌는 소식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상 IT 트렌드를 읽었습니다. 내용 괜찮으셨으면 주변에 많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